정통 한학자가 다시 쓰는 재미있는 삼국지 네 번째 시간,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현덕 등 삼형제가 동구밭까지 나아가 객들을 영접해 맞아들였다. 두 사람은 원래 중산에서 이름난 큰 장사꾼이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장세평이고 또 한 사람은 소쌍이라는 사람이었다. 매년 남북을 왕래하며 말을 팔고 있었는데 근래 황건적 때가 일어나 백성들의 물건을 약탈해가니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다. 현덕이 두 사람을 장원으로 맞아들여 음식을 후히 대접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서 현덕이 도적대를 토벌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고자 하는 자기의 뜻을 마치 장강대하가 흘러가듯이 현아지변을 토설하였다. 현덕의 상호의 호감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기꺼이 좋은 말 50필에다 금은 500냥과 강철 1천근을 헌납하겠다면서 하루속히 도적대를 진압하고 백성들과 장사꾼들이 마음 놓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현덕이 살해하고 두 사람을 떠나보내며 군마 등 앞으로 우리 군의 군수품이 많이 필요할 거라면서 납품하면 후한 값으로 쳐주겠으니 꼭 다시 찾아오라 했다. 두 객도 좋은 상호를 지닌 현덕에게 무운이 있을 거라 믿는다며 기쁜 마음으로 떠나갔다. 현덕은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불러서 강철을 두드려 쌍곡검을 만들고 운장은 청룡언얼도를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자그만치 80근이나 되었다. 장비는 장팔점강창을 만들었다. 구불구불한 것이 마치 뱀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장팔삼호창이라고도 부른다. 찌르는 것과 베는 것이 모두 가능한 실로 유용한 창이었다. 전신을 두를 수 있는 갑옷을 만들어 지급하였다. 용사를 더 모집해서 500명을 이끌고 교위인 추정을 찾아가니 추정이 태수 유언을 만나게 하였다. 통성명할 때 현덕과의 족보를 따져보니 현덕이 조카뻘이 되는 것을 알고 더욱 기뻐하였다. 수일이 지난 후에 황건적 장군 정원지가 총 5만의 대병을 이끌고 탁군으로 침범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태수 유언이 추정으로 하여금 현덕 삼형제 등 500명을 선봉으로 삼아 적을 맞아 싸우게 하니 현덕이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받아들여 군을 이끌고 대흥산 아래에 도착했다. 황건적은 머리를 풀어내려뜨리고 이마에 누런 두 건을 질끈 둘러매고 있었다. 현덕이 앞으로 나아가니 좌측에는 청룡언얼도를 든 운장이 그의 자랑인 두자나 되는 수염을 휘날리며 서 있었고 우측에는 창을 든 익덕이 고리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다. 장비가 먼저 앞으로 나서며 말채찍을 들어 적장을 가리키며 우레 같은 소리로 꾸짖었다. 내 역정놈아, 빨리 항복하지 않고 무얼 꿈을 대느냐. 대장 정원지가 크게 노하여 부장인 등무를 출전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패해본 적이 없던 등무가 기세 좋게 달려나왔다. 달려나가던 익덕이 말 위에서 하늘을 향해 몸을 솟구치니 등무가 휘두른 칼은 허공을 베고 있었다. 그 순간 등무는 어라? 햇빛에 내가 눈이 부셔서 앞이 안 보이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 그 순간 솟구친 익덕의 몸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등무의 정수리에 창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땅으로 허물어져가는 등무의 몸에서 목이 떨어지는 것과 떨어진 등무의 머리에 익덕이 다시 창을 찔러 박아 공중에 높이 쳐드는 것과 익덕이 마리에 안착하는 동작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실로 빛과 같은 속도였다. 이때 정원지는 적의 수가 500에 불과한지라 대군을 믿고 싸움을 주시하지도 않고 옆에 부하를 돌아보며 호기롭게 웃고 있었다. 현덕군의 함성 소리의 앞을 바라보니 등무의 머리가 익덕의 창에 찔린 채로 높이 솟아 있었다. 아까 등무의 몸에서 머리를 베어낼 때 장비가 휘두른 창에 등무가 탄 말의 두 다리가 함께 잘려져서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원지는 등무의 말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원지가 크게 노하여 말을 몰고 달려나왔다. 이번에는 관우가 말을 놓아 맞아 나갔다. 장비처럼 몸을 솟구칠 필요도 없었다. 그대로 언얼도를 휘둘러 정원지를 베어나갔다. 80근이나 나가는 언얼도의 바람 가르는 소리는 과연 소름이 끼칠 만큼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다.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원지의 몸뚱아리와 그의 칼이 동시에 두 동강이 났다. 땅에 떨어진 그의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머리에서는 아직도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 마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하는 표정으로 두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관우는 너무 싱거워서 재미가 없다는 듯이 삼각수를 쓰다듬고 서 있었다. 눈 깜짝할 새에 두 대장을 잃은 황건적은 창을 거꾸로 들고 개미 새끼 흩어지듯 달아나기 시작했다. 현덕이 군사를 휘몰아 추격하게 했다. 투항하는 자가 수를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 뒤늦게 도착한 추정의 중군은 고작 항복한 적당들의
줄을 세우는 정도밖에 한 일이 없었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가니 태수 유언이 성 밖까지 나와서 영접을 해 현덕 등을 맞아들였다. 현질의 무용은 추교위가 보내온 파발을 통해 내가 익히 들었다네. 태수의 목소리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태수가 크게 상을 내리고 군사를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니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군사들은 이날 전투에서 장비와 관우의 무용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 저런 신장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패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 무용담을 덧붙여서 성에 남아 지키던 군사들에게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뒷날 시인들이 두 영웅의 무용을 이렇게 찬미했다. 초야에 묻혀 살던 두 영웅이 금이래야 그 제주가 빛을 내었으되 다만 창을 한 번 내지르고 칼을 한 번 휘둘렀을 뿐이라네. 단번에 장군의 위맹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더니 3분 된 천하에서 그 무용과 그 이름이 드높더라. 이튿날 아침에 청주태수 공경에게서 지금 청주성이 포위되어 있어 위급함이 풍전등화와 같으니 급히 구원군을 보내달라는 파발이 도착했다. 새 영웅의 활약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음에도 기대하시라.